튀어 있죠? 요게 137도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선이. 137.5인데, 네. 그러니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해서 좌가 적어졌어요. 좌회전 양이 적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여긴 요렇게밖에 안 나와있죠? 왼쪽으로 조금 돌린 걸로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 물결에 흔들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왜냐면 보세요. 이건 135도고 요거는 137도잖아요. 1, 2도밖에 차이 안 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요 파란 곡선만 보자면. 예. 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140도로 변침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HDG 값만으로 보자면 이 배는 여기서 단계적으로 130도 정도로 가다가 단계적으로 135도 7도까지 천천히 돌렸고 다시 또 여기서 조금 흔들리다가 단계적으로 140도 가까이까지 돌린 거예요. 배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정상이죠. 네. 운행 잘한 거예요. 근데 COG 값 보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왜 저랬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넣어야 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뭐냐면 우로 6초간 4도로 급하게 오다가 좌로 꺾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서 아니라 미리 좌회전을 넣어 놓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로 가자마자 미리 좌회전을 넣어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그 감독님 말씀이 배가 좌우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COG 값 녹색을 보자면 그거는 미리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좌로 배가 흔들릴 때 다시 우를 미리 넣고 우로 갈 때 미리 좌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의도가 있었다는 건 미리 넣는다는 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했다. 예. 네. 그 차이를 발견하신 거고. 예, 전문가 분한테 참고로 이 부분을 여쭸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데 나는 이것 좀 해석해 달라고 했더니 선장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나도 할 수 없다. 왜 이랬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건 조타수나 항해사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답변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래 그토록 배를 타셨던 분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농담적으로. 혹시 선장님 밑에 항해사가 이렇게 운항을 했다면 이 COG처럼 네, 똑바로 가다가 좌로 5.5도 가다가 우로 7도가 다시 돌아와서 원래 각도로 갔다면 혼내시겠어요? 했더니 당연히 혼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COG 값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의심했는데 파란색을 녹색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럼 녹색이 틀렸는지 파란색이 틀렸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 작업을 또 감독님이 했어요. 자, 이걸 찾아내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배를 꺾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꺾은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HDG 값만 가지고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HDG가 맞나 COG가 맞나를 확인해 보려면 어느 거 하나를 뭔가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HDG 값과 비교해 볼 만한 게 나타난 거야. 오른쪽에 헤딩값 데이터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면 140 여기까지는 정상이었죠. 아까 130에서 두 번에 걸쳐 140까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140 이후로 이제 사고 구간이에요. 여기가 150, 155, 161 쭉 가다가 193, 막 213 갑자기 막 변해요. 254, 260, 266 이런 네. 놀라운 수치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가 사고 구간이죠. 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숫자를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이거 그랬더니 발표도 났었는데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셨죠? 네. 요 그래프만 보고는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뭐지 이게? 그런데 이 값을 대입을 해서 배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요 값대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헤딩 값으로 그린 네, 거죠? 헤딩 값으로. 네. 헤딩 값으로 배가 그럼 어떤 궤적을 그렸는가, 궤적을 그리고 항적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느냐. 예. 헤딩 값이란 뱃머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 좌표 그대로 해수부 발표 그대로 그 그렇게. 위치에
배 헤딩 값을 해서 그대로 놔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측에 요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네, 똑같죠.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데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주황색이 좀 튄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요. 방향이 약간 틀어진 것 색깔이 같아요. 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빙 돌다가 얘가 갑자기 좌로 탁 틀어요. 네. 여기 약간 틀었죠? 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보통 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데 갑자기 얘가 좌로 순간적으로 탁 들었다가 다시 우로 파 와요. 네. 세월호가 약간 유령선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배가 이제 표류한 거죠. 둥둥둥 이 방향으로. 예, 그렇게 발표가 됐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의 발표고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그 선장님을 뵀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헤딩 값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씀도 드리기 전에 실제로 나는 헤딩 값, 선장님이 먼저. 예, 헤딩 값뭐 얘기를 나오다가 제가 이제 헤딩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난 이걸 처음 봤을 때부터 이 헤딩 이상하다고 내가 주변에 얘기를 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장님이 먼저. 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말이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빙 돌다가 이렇게 누워서 가는 게 말이 안 된대요. 아, 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떠내려가는 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예. 이 헤딩 값이 보세요. 좌측 하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만 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쪽을 가르치고 있죠. 회전 운동을 하면 위로 솟아야 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빙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향하고 표류를 했어야지. 네. 위로 치솟아서 네, 왜 360도 돌다가 말고 이렇게 가냐고. 자, 이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거는 조작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작할 수 없는 다른 배가 있었다고요. 둘라 에이스라고. 계속 등장하는 둘라 에이스. 그 둘라 에이스가 계속 둘라 에이스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새로운 진실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 둘라에이스의 문현식 선장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진심으로 존경해요. 자, 예. 9시 6분에 구조 요청을 받은 둘라 에이스가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CNN을 통해서 공개됐던. 이렇게 처음 공개되면서 세계에서도 되게 놀라겠죠. 여기 보면 근데 제가 둘라 에이스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조 요청을 받고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세월호를 향해서 표류하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한 바퀴 돈 다음에 세월호가 청색이 둥둥둥둥 위로 이렇게. 머리는 좌측 하단을 보면서 둥둥둥둥 위로 떠오르면서 엉덩이가 점점 솟아오르시는 거 보이시죠? 네. 아래쪽으로 방향은 점점 제주도 좌표상으로는 쪽으로. 이래요. 예. 좌표상으로. 정부가 자, 발표한 자료로는 이렇다는 정부 거죠. 자료를 찍어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헤딩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돌다가 뱃머리는 아래를 향해서 딩딩딩딩 떠다니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때까지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예. 저기 둘라에이스가 이제 열심히 구하기 위해 SOS 요청을 받고 쫙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가 둘라에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 촬영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80도로 둘라에이스를 밑으로 놓고 돌리겠습니다. 둘라에스에서 봤어 이제. 우리가 이제 둘라에이스 타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타고서 보면 보세요. 병풍도가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있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는 왼쪽에 있죠. 네. 빙 돌아서 지금 둘라에이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네.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확대 화면입니다. 점점 위로 둘라에이스 쪽으로 다가오면서 엉덩이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이시죠? 네. 이게 확인되시죠? 이걸 잠시 기억해 주시고 오케이. 예. 네. 다 이해했죠? 예.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으면 여기서 CNN이 촬영한 요 밑에서 선상에 서서 촬영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을 보겠다고. 선수가 어디 뱃머리가 있습니까? 왼쪽에 가 있잖아요. 헤딩 값이 어딘지 보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자, 다시 엉덩이가 봅시다. 보여야 되는데 엉덩이가 보여야 하는 것도 엉덩이가 보여야 하는 이렇게 거지만 틀어져 있네요. 이 상황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네. 이 뱃머리는 이쪽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대만 그죠? 쪽. 예. 병궁도 쪽을 향해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표류하는 기간 내내 병풍도 방향을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쵸? 요 구간. 그러니까 거꾸로를 바라본 적은 없다고, 이 배는. 근데 실제 둘라에서 찍은 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헤딩 값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해했죠? 박수! HDG 값이 틀린 겁니다.
둘라 에이스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잖아. 이미 찍어서 나가서 CNN에 나갔는데 병풍도가 여기 있는데 이 배는 정부가 발표한 HDG 값이 한 번도 가리킨 적이 없는 왼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왼쪽 방향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HDG 값 틀린 거. 틀렸잖아. 그럼 이렇게 틀렸다는 건 우리같이 문외한이나 이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단편적으로밖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 찾아낼 수 없지만 정부는 벌써 알았어야죠. 사고 나고 그 다음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렇죠. 혹은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막 조사할 게 많아서 둘라 AS에서 사진 나오자마자 알았어야 되는 거죠. HD 값하고 정반대네? 그래서 벌써 4개월, 5개월 전에 이 값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등장했던 것이 사고로 회전하는 구간. 그 구간 35초간이 누락됐다. 사라졌다.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네. 배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획 돌아가기 시작한 35초, 36초 구간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중에 AIS 정보를 하나 찾아냈어요, 또, 감독님이.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여러 개는 아니고 딱 하나. 지금까지 얘기는 배가 이렇게 됐는데,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다. 이 35초간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정전도 아니고 AIS 장치가 꺼진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더 이상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발표한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러면 그 35초 구간만 분실된 거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된 걸 삭제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고장도 나지 않았고 정전도 아니니까. 삭제했거나 자,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신이 제대로 안 됐거나. 수신이 제대로 안 돼. 그게 정부에서는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됐거나 누군가가 뭘 조작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L 정보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구간에. 외에는 없어요. 그냥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예, 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특이한 현상 아니다. 이런 네. 말은 이제 덧붙이고 있죠. 실제 AIS 정보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긴 해요. 네. 하필이면 왜 사고 났을 때 그랬을까? 네. 그런데 요 사라진 구간 사이의 정보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감독님이. 어떻게 찾아냈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을 수직으로 세워서 저번 시간처럼 보겠습니다. 요 구간이 사라진 구간입니다. 35초입니다. 굉장히 이거 오해 없으시라고 이 질문이 있었고 말씀드렸는데 배 축척하고 이 지도상의 기록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 축척 그대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배가 146m니까 몇 척이냐 이렇게 재도 정확한 거리가 나오게 지금 축척으로 해놨다는 걸 꼼꼼한 거 인정하고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꼭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질문이 자꾸 와갖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AIS 정보로 요 구간 안에 데이터 한 개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 화면은 사건 발생하고 나서 최초로 뉴스타파에서 VTS에서 얻어온 관제 화면이에요. 요게 세월호의 항적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근데 찾아내기가 힘들었던 게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데 8시 50분 11초예요. 시간이. 예, 시간이 이건 누구나 봐도 8시 50분 11초. 그러니까 누락 구간의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죠, 이거는. 이미 이 시간대는.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진도 VT에서 나오는 자료는 이상하게 한 1분쯤 꼭 늦어요. 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나요? 예.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유를 그런 것 전혀 같다.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비교하다 보니. 예, 그래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시간에 오차가 있나 이걸 알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이제 썼냐면 추정을 이게 혹시 49분대 거 아닐까 추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되게 이걸 보자마자 약간 이렇게 막 가슴이 뛰었던 게 뭐냐면 지금 화씨 134잖아요. COG 값이 134.8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혹시 이게 손실 구간에
데이터가 혹시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덤으로 보너스로 위도 경도도 있는 거예요. 요 네. 위도 경도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각도는 경도. 계속 왔는데 위도 경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위도 경도를 찍어보지 않았겠어요, 감독님이? 네. 아, 일단 그 교차 검증으로 제가 뭘 했냐면 찍어도 봤고요. 여기가 어디지 하고 확 찍어보지 않았어요? 김샜어. 하여튼 그 전에 제가 교차 검증 삼아서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오플라이인가요? 이름이? 오플라이 18호라고 좌측 하단에 아마 여기요, 배가 보이실 요 배. 거예요. 예, 다음 장을 넘기시면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찾기 위해서 검증했는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배입니다. 오플라이어 나오는 배. 이 그래픽은 요게 하나하나가 다 배거든요. 예. 요 배. 생각해보세요. 이 배들이 저 위치에 있을 때의 시간만 안다면 네. 잘못된 시간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네. 간단하잖아요. 오플라이어가 이 위치에 있을 때가 50분이냐, 49분이냐, 49분이냐. 48분이냐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플라이호의 18호에 각도기를 재고 이보다 더 세분하게 했는데 쉽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각도기 엎어놓고 했는데 저 실제로는 막 CAD로 10등분 해갖고 이렇게 알았어, 이제.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기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했더니, 각도기로 하니까 얘가 이제 이 동거차도 하단에 갈 때 AIS 정보를 보니까 이게 마침 있었어요 또. 가보니까 해외 AIS 데이터에 8시 49분. 오플라이어의 AI 정보를 이제 구한 거예요, 또. 네, 갔더니 오플라이어에 8시 49분 9초에 그 경도가 얘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알았어요. 걔보다 한 3, 4초 뒤 정도겠다라는 정밀함까지 이해하셨죠? 얻게 됐어요. 이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8시 49분 9초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역시 또 1분 정도가 오차가 생기는구나 하고 1분이 오차가 생긴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위도 경도를 이제 희망을 품고 네.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다 찍어서 찾아봤습니다. 그 빨간 게 정도를 찍었더니 여기가 나온 거예요. 네, 바로 그 구간에 손실된 데이터였습니다. 정부가 없다고 했던 구간에 이 위도 경도 정보를 가지고 위치를 찍어봤더니 네. 여기더라는 거죠. 없어졌다고 하는 구간에.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져 갖고 새로 나타난 첫 데이터보다 몇 초 전이더라.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요 없어진 구간에 있던 정보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때 COG 값도 나와버린 거죠. 134도라는 게. 앞에서 줬잖아요. 134.8도. 그러니까 이 배가 급변침을 하기 직전에 위치와 COG 값이 나온 거죠. 속도하고 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파란색은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해외 AIS 데이터고요. 그 포인트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것은 정확하게 그 좌표상의 정확한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축적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가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짧다는 거 보이시죠? 배 반척 길이. 좌표를 넣으면 정부에서 위도 경도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새로 얻은 잃어버렸던 그 AIS 데이터의 위도 경도와 정부의 위도 경도를 넣으면 거리를 딱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거기다 딱 넣어보니까 68.64m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반척 길이